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 태종 이방원이 어떤 사람인 줄은 다 아시죠?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죽이고 조선을 개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그뿐인가요? 개국 후에도 1, 2차 왕자연환을 통해서 이복동생들과 정도전, 남과 같은 개국공신들을 무참히 죽이고요. 또 동복형인 방간까지도 또 쫓아내고 그랬던 무시무시한 임금이죠. 게다가 외척이 두렵다면서 처남 사형제를 모조리 죽이고 또 아들의 장인인 시몬의 가문을 멸문의 지경까지도 빠뜨렸던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군주였죠. 그런데요, 그런 태종 임금을 두들겨 팬 궁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1420년 10월 11일자 세종실록에 적혀 있으니까는요, 엄연한 정사입니다. 이때는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태종이 갑자기 2년 전 1418년에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재론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밤잠이 오지 않아서 시녀 장미를 시켜서 무릎을 좀 두드리게 했다. 그런데 영 시원치 않아서 내가 좀 꾸짖어 주고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놀라서 깼더니 이거는 주무르는 게 아니라 거의 두들겨 패는 정도였더라. 그래서 내가 추궁을 좀 하니까 너무 심하게 저를 꾸짖어서 화가 나는 바람에 그만 조심성 없게 두들겼다 라고 실토하더라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지만요,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내가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고 이 장미를 궐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종은 왜 2년이나 지난 뒤에 그것도 본인 입으로 부끄럽다고 여겨서 덮어둔 사건을 재론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다 그럽니다. 궁궐 내의 기강이 말도 안 되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즉 1420년 7월에 승하한 부인 원경왕후 민씨의 신주를 모신 뒤에 돌아오는 빈술에 내시 2명이 올라타 있었다라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창덕궁 광현루의 난간 길이를 자로 잘못 잰 내시를 좀 꾸짖었더니 글쎄 그 내시가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문제의 자를 도랑에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또 태종이 강원도에 거둥했을 때 일인데요. 수라를 담당했던 국노비, 여자죠. 국노비가 반찬을 담당했던 매령이라는 자한테 고기 좀 내달라라고 하니까 벌렁 누운 채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고기가 없으니까 내 새, 즉 이 음낭이라는 거예요. 음낭이나 배워가라 라고 아주 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요, 그 세종 소속, 그러니까 대전 소속의 궁녀인 소비에게 세종 임금이 좀 어떤 업무를 시켰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있다가 다시 다른 업무를 시켰더니 이 소비가 이 일은 그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가 나한테 그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임금의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을 시키고 있다 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툴툴대면서 소원왕후가 맡겼던 그런 옷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궁궐 내 기강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라고 여긴 그 상황 태종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나선 겁니다. 그 결과 거론됐던 그런 그 관계자, 그러니까 매령 등에서 내시 등에서 4명이 모두 차명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때린 장미, 그 다음에 소원왕후의 옷을 찢어버린 소비 등 궁녀 2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실록에는요, 2 여인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대소신료들이 2 여인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차명에 쳐야 된다 라고 이제 입을 모았고, 세종도 둘 다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친히 국문에서 진술을 받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무사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에피소드를 보면요, 저게 진짜야 하실 거예요. 시쳇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것도 아니고 지존인 임금 앞에서 그것도 이복 동생과 처남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린 그런 태종 임금을 홧김에 두들기고 또 분에 못 이겨서 자를 내동댕이 치고 또 왕후의 옷을 찢어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승하한 원경왕후의 신주를 모신 수레에 타고 감히 내시궁녀 따위가 벌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죠. 그러나 신분이 아무리 낮은 사람들이라도 성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있죠? 이런 말이. 임금에게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 있다. 그거를 내시궁녀들이 모를 리 없었죠.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거죠. 또 우리 그 감정은 화뿐이 아니죠. 누군가를 연마하는 감정, 이것도 인지상정이죠. 1453년에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심부름을 담당한 궁녀가 중비인데 그 중비가 별감 부귀를 연모합니다. 궁녀 내시 별감이 사실 액정서라고 해서 왕과 왕족의 사무를 담당한 관청이 있는데요. 거기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별감은 천민 신분이긴 하지만 액정서의 경비를 맡은 젊은 남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궁녀하고 허구한 날 또 근무하다 보면 정분이 날 수 있었겠죠. 궁녀 중비와 별감 부귀는 피 끓는 15, 16살 그런 가량의 소년, 소녀였다고 합니다. 중비가 먼저 부귀에게 다가와서 붓 좀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네요. 당황한 부귀가 다음에 갖다 주겠다 라고 하고 돌아갔고요. 중비는 곧 보내주기로 한 붓은 어찌 됐느냐, 넓고 적막한 대궐인데 서로 만나보면 어떠냐 라는 그런 연애편지를 보냈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궁녀 3명하고 또 별감 3명이 단체 미팅을 했다는 거죠. 3대3 미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3대3 풋사랑은 곧 적발이 됩니다. 결국 이들 6명은 우여곡절 끝에 함경도와 평안도 명령지방의 관노비로 다들 쫓겨납니다. 이팔청춘 간의 어떤 풋사랑 치고는 너무도 서슬퍼런 그런 처벌이었죠. 그리고 1425년에 세종 때 일인데요. 궁녀 내은이가 임금이 쓰던 푸른 옷관자가 뭐냐면요, 만건에 다는 작은 옷걸이라고 합니다. 그 옷관자를 훔쳐서 황관인 선생한테 주고 서로 언약식을 맺은 사건이 적발이 됩니다. 임금의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 그것도 환관 내시하고 피웠고 게다가 임금의 물건을 훔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둘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궁녀와 내시의 슬픈 언약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궁녀 덕중의 이야기도 안타깝습니다.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아이까지 낳았던 그런 여인이거든요. 덕중이. 그래서 세조 즉위 후에 소용이라는 그런 그 정상품의 후궁으로까지 올라갔어요. 나름 사랑을 받았던 건데요. 그런데 그만 세종대왕의 사남, 즉 이명대군의 아들 귀성군 이준이라고 있는데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라 그래요. 이 귀성군 이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2번이나 보고 싶다라는 연애편지를 보낸답니다. 그 2번째 연애편지가 걸려서요, 결국 덕중 여인은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궁궐에 궁녀가 230명에서 600명 사이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연산군 때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임금의 사랑을 차지하기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 사이에 정말 젊은 사내들과 또 얼마든지 눈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감정에 충실했던 거죠. 아무리 처벌을 해도 저 남자, 저 여자가 죽도록 좋은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가슴은 아픕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대가로 목숨을 그토록 무참하게 빼앗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요, 세종대왕이 자신의 옷간절을 훔쳐서 사랑하는 남자와 언약식을 맺은 궁녀에게 교수형의 극형을 내렸다는 그 판결이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뭐 다른 분이라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망고의 성군이라는 세종이잖아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씨로 용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